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심심토크에 다시는 없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책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 우리 슈퍼거북과 슈퍼토끼를 쓰신 유설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콕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주 재밌게 엮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러세요. 예. 예. 혹시 유 작가님 작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작년에 굉장히 좀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슈퍼 거북 나오고 나서 6년 만에 슈퍼 토끼가 나왔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거 실감하는데도 엄청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린이들 만나러 다니는 강연도 많이 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는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갔지만 하반기는 그래도 온오프라인 병행하면서 그쵸. 꽤 바빴어요. 금방 슈퍼토끼 나왔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 줄 몰랐다 그랬잖아요. 몰랐어요. 진짜. 왜 모르셨어요? 본인만 모른 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슈퍼 거북이 웬만큼 잘 됐으면 이것도 뭐 그 정도는 해주겠지 그랬는데 슈퍼 거북이 정말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사랑을 받아서 거기에 분명히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 그 기대치가 높으니까 슈퍼 거북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서 슈퍼 토끼는 에이 이럴 거야 라고 굉장히 좀 쫄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심지어 더 재밌다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되게 그랬어요. 네. 제가 오늘 유 작가님 지금 이 말씀 하시면서 이렇게 쫄았다가 이런 단어가 이렇게 뜨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느 정도 예상한 슈퍼토끼, 슈퍼거북 이 주인공에 우리 유 작가님의 어떤 일면이 녹아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부분이 이 부분이군요. 저 엄청 쫄보예요. 그래가지고 쫄보. 네, 얘네들 보면 굉장히 좀 찌질한 면도 많고 되게 쫄보거든요. 눈치 엄청 보고 딱 저예요. 네. 이걸 그리시면서 나를 투영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그렇죠. 슈퍼 거북 처음에 할 때는 진짜 그냥 저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내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줘야지 이런 건 아니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캐릭터 안에 그냥 제가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네. 그 나도 모르게가 무의식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김영하 교수님 이렇게 강의할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심리를 건드리니까. 네. 근데 뭐 프로이트적으로 보면 당연한 단어가 무의식인데 네. 작가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투영이 되는데 이제 우리 유설아 작가님도 그냥 그리다 보니 저 슈퍼 거북이가 나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럼 슈퍼 거북 지금 보는 입장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넣었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두려웠어요, 사실은. 이게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위선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슈퍼 거북을 하면서는 약간 저 스스로도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약간 치유의 과정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서 좋았던 점도 있었는데 막상 내고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책임감. 내가 이런 책을 냈으니까 내 삶은 이래야 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삶이 아닌 거. 제 삶은 여전히 아등바등거리고 막 거북이가 막 빨라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저는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낸 작가로서 누가 너 삶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책임감 막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아, 나 작가를 하지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낸 건 낸 거고 내 삶은 내 삶이고 그러면 유 작가님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슈퍼거북 나올 때 저거 스케치할 때 이제 그 얘기 그 슈퍼거북 슈퍼토끼를 패러디 그림책이라는 그런 어떤 분류 체계로 넣는 거는 알고 계셨죠? 네. 예. 그러면 슈퍼거북과 슈퍼토끼 같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어떤 동화나 또 잘 알려진 얘기에 이렇게 뭔가를 호흡을 불어 넣으려고 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그 어린이들을 만날 때도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네. 하나예요. 이 슈퍼거북 어쩌다 만들게 됐냐. 근데 이거 사실 제가 이렇게 어떤 그 글쓰기 워크숍에 갔다가 받은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과제가 뭐냐면 옛날 이야기를 하나 선택해서 새롭게 써오는 게 과제였어요. 옛날 이야기. 네.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옛날 이야기를 막 떠올리다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딱 꽂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서 제가 좀 경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도 선택을 받아야 출간이 되고 출간이 된 다음에도 독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또 살아남고 이러다 보니까 일러스트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늘 그 경쟁이라는 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 꽂혔던 경주 이야기였는데 그러면 그 중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해볼 것인가. 그래서 토끼냐 거북이냐. 근데 거북이가 되게 마음에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얘가 이겼는데 정말 얘가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이긴 게 아닌데 그게 얘한테 어떻게 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또 계속 의문이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이렇게 뭐 되도 않게 막 썼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되게 재미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림책 만드는 한겨레 그림책 학교에 가지고 가서 다 쳐내고 정리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에요. 그때도 그림책 학교에서 여러 가지 원고를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그 책 읽는 곰, 지금 이 책에 나온 책 읽는 곰 출판사 담당 편집자분이세요. 그분이 5개 중에서 네, 맞아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뭘 할래? 그래서 아무래도 제일 오래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제가 끝내지 않으면 제 삶에 진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걸 그냥 빨리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래갖고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잘 선택한 것 같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우리 유 작가님은 그 슈퍼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긴 다음에 그 뒤가 얘가 편안하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은 하신 거네요. 네. 어떻게? 왜냐면 뭐 제 삶이 막 정상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본 인생이 그때까지는 아니어서 뭐 지금도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그거를 어디서 체험했냐면 그 대중문화에서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가 딱 됐어요. 근데 그 뒤에 계속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 바로 외면을 받거나 아니면 서서히 잊혀지거나 그냥 대중심리 속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쓸쓸하게 돌아서는 그런 것들을 간혹 많이 보면서 거북이가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제목이 원래 슈퍼거북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그러면? 토끼와 제목도 따로 없었어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그 뒷이야기 뭐 이렇게 뒷이야기. 그냥 좀 이렇게 되게 평범하고 지루한 이게 제목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출판사에서 임팩트가 없다 제목이. 그래서 뭘로 하면 좋을까 막 고민하는데 그 당시에 최고로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슈퍼스타 K였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도 슈퍼를 써보자 그래서 이렇게 슈퍼를 갖다가 썼는데 그러면 지금은 그 제목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세요? 너무 만족해요. 그러니까 달리 대처할 만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딱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족을 하고 그리고 간단 명료하고 되게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목은 정말 그렇게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네. 그런 거 안에 이제 제가 공부한 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근데 저는 또 학부를 국문학을 했으니까 은유와 환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가 품고 있는 이 메타포가 엄청날 때, 그런데 그 많은 거를 품지만 이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네. 찝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얘기, 부가적인 얘기는 안 해도 네. 이게 다 말해주거든. 네. 저도 그래서 슈퍼거북 진짜 이게 제목 너무 잘 골랐다. 그러니까 출판사에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 제목은 출판사에서 선물해준 제목이세요? 그때 어떻게 근데 같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출판사 다 모여가지고 제목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누가 먼저 했는지는 딱히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 유 작가님 혹시 다른 그림책보다 유 작가님 그림책에 되게 많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 아세요? 네. 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을 거기에 얹으셨는지. 예. 제가 그림책이건 뭐 어떤 그림책에 이렇게 그림이 이미지가 복닥복닥 와글와글한 걸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막 원리를 찾아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이미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에 그 쓸모가 있건 없건 뭐를 막 이렇게 인물들을 막 집어넣는 걸 엄청 좋아해요. 텍스트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그래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 안정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출판사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게 여백의미도 없고 이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줄였는데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니까 그게 회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볼거리가 되고 그래서 이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네. 그래서 제 책 중에 이거 말고는 그렇게 많이들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등장인물이 많은 걸로? 마음은 너무 그런데 그릴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쵸. 예, 자료를 엄청 많이 찾아야 되고 또 그것들을 다 캐릭터처럼 만들어서 또 그냥 이렇게 사진처럼 딱딱 붙여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책들을 이 두 책을 보면 맞아요. 그때 페이지마다 너무 다르잖아요. 아주 그 미묘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네, 그 캐릭터들마다의 또 스토리가 그러니까 장마다 다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텍스트에는 적지 않았지만 이미지에서는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구리는 1장면에서는 2장면, 3장면,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변하고 암탉은 이렇고 기린은 이렇고 사슴은 이래야 돼. 그러니까 용소는 이렇게. 등장인물의 서사를 네. 그냥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지만 그게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슈퍼 거북이 할 때는 첫 책이니까 막 온갖 열정과 욕심이 가장 최고치에 닿았을 때예요. 내가 이거 하고 죽어버릴 거야 이런 정도로 정말 모든 걸 다 쏟아서 이래도 책을 안 내줄 거니 막 이러면서 안 죽고 여기 이렇게 계신 유 작가님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갔는데 슈퍼 토끼 때는 제가 이제 약간 그런 열정이 조금은 사그라들었다기보다 이제는 좀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책은 이미 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많이 그려야 되나 이러면서 또 약간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해갖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앞으로 한 번쯤은 더 슈퍼 거북만큼 온갖 열정이 다 들어가는 책을 한 번쯤 더 내고 싶어요. 혹시 유 작가님 이 슈퍼거북과 슈퍼토끼에서 슈퍼거북이 이겼잖아요. 네. 이긴 다음에 슈퍼거북이 이런 생각을 하잖아. 사람들이 내 본 모습을 보면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 이제 우리 아까 유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나 그런 거 아닌데 네. 하면서 두렵고 그 생각이 혹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유 작가님한테 있으세요?
네, 제 본 모습,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그림책 작가잖아요. 그런데 작가라고 하는 호칭에 과연 걸맞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왠지 작가라고 하면 되게 아는 것도 많고 책도 많이 읽었어야 되고 또 되게 깊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거기에 걸맞는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는 호칭을 제가 받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떨 땐 되게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야 될 거. 마치 슈퍼 거북처럼 거기에 나를 또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왠지 막 어려운 책도 계속 읽어야 될 것 같고, 또 뭔가 행동이나 생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슈퍼 거북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내려놓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뭘 막 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제를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풀어야 될까 되게 어려워요. 그럼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우리 유 작가님이 조금 마음이 수월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잠깐 풀어볼게요. 네. 이 책을 딱 보고 내가 유설아 작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글쎄요. 이분의 미모는 이런 것도 있지만 뭐였냐면 이분이 이 공부를 나름 뭔가를 해서 이렇게 잘 엮었나? 어쩌면 이렇게 잘 엮었지? 근데 그날 너무 웃긴 게 인지행동 치료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인지, 알인, 알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인지를 알고 그것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행동으로 바꾸는 요 인지행동 치료를 가르쳤는데 그날 앨리스라는 학자 이론을 가르쳤어요. 네. 근데 앨리스 이론 뭐 다 장황하지만 딱 하나가 ABC야. 네. ABC 이론. 이제 거기다가 확장하면 ABCD인데 A가 액시던트, B가 빌리프, C가 컨시퀀스, 그러니까 결과. 사건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이제 그 믿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데 이 책이 딱 그거였던 거예요. 와, 근데 정말 그런 게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런 이론도 있고 학문에서 그렇게 풀이하는 방식도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지가 왜곡됐을 때 ABC의 이 빌리프가 잘못되면 C가 전혀 엉뚱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 슈퍼토끼도 똑같잖아. 맞아요. 내가 그랬을 때 그래 내가 어쩔 수 없이 졌어. 네. 그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삶을 전혀 엉뚱한 결과 나 움직이지 않을 거야. 달리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안 배우셨는데도 네. 그냥 자연스럽게 녹여내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무의식이나 아니면 살아온 과정, 환경 이런 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성격대로 그냥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쫄보가 아니었으면 슈퍼거북이 안 나왔겠죠. 즐기면 돼. 난 이겼어. 승자야. 어쩔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럼 이 책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젠가 편집장님하고 막 대화를 하다가 편집장님 저는 너무 이런 세상이 환하게 안 보여요. 그리고 너무 찌들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름다운 책을 쓰려면 좀 더 여유롭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막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그런 작가를 할 수 없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제가 막 쓰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막 찌들린 삶을 일부러 산 건 아닌데 그런 삶 속에서 그냥 제 마음이 자연스럽게 녹여진 게 아닐까. 그러면서 나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그런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응원을 보내고 싶었어. 네네. 그렇죠. 그런 마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가 움직여서 마음이 움직여서 우리 유설아 작가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쓴 글 그거이기 때문에 우리 이 독자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닐까? 와, 좋은데요. 약간 좀 위로가 되는 게
계속 해도 돼. 이런 거를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 같지 않은 나, 맨날 이렇게 위축되는 나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해도 괜찮아라는 어떤 좀 그런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도 약간 그래요. 글뿐만 아니라 사실 이 책 처음에 낼 때 그림에 대한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림이 뭐 특별히 개성 있는 것도 아니고 트렌디한 것도 아니고 유니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의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열등감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열등감. 그래서 제가 슈퍼토끼를 가지고 아까 앨리스 이론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이럴 때 또 열등감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갖고 있는 저 열등감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슈퍼거북이는 진짜 빨라졌잖아요. 네. 그 빨라지기까지 자기가 그 열등감을 극복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거기서 제가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가 내 거가 아닌 그런 마음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악착같이 쉬지 않고 이제 온 건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높게 볼 때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내 거 아닌데 하는, 그래서 가끔 나도 사기치고 산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슈퍼토끼와 슈퍼거북이에게서 애착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무너져 있다가 네. 조금 뒤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아니 뭐 때문인지 모르는데 저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나에 대한 분노인 것 같아요. 타인이 아니라, 야 그래도 했잖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썼어? 이거 누가 여기까지 해? 이런 생각들이 나에 대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올라오는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힘이 우리 유설아 작가님께 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는 공부한 거 없고 나는 뭐 한 거 없는데 근데 이런 책이 나왔잖아요. 이 결과물 앞에서 저는 유 작가님 조금 당당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고맙습니다. 슈퍼토끼 다음 작품으로는 혹시 뭐 다른 어떤 거? 네, 그 막 분노와 막 제 안에 들끓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쓸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제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걸 함부로 쓸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책을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좋은데 과연 소통이 될까?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확 뱉어버리고 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솔직히 쫄보라서 공격당하는 것도 너무 두렵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슈퍼토끼 다음에 그런 본격적으로 작품을 스케치한다면 어떤 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뭐 네. 슈퍼 토끼나 슈퍼 거북과는 결이 다른 책이에요. 그래요?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슈퍼 토끼 나오기 전에 만든 게 잘해서 쌍둥이 장갑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제 장갑 10가지 종류의 장갑이 등장을 하고 걔네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에요. 네. 그래서 장갑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아기자기한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걸 시리즈로 지금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쌍둥이 장갑이 주인공이었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작업이 장갑 2탄 비닐 장갑이에요. 그래서 비닐 장갑에 관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쌍둥이 장갑은 굉장히 말썽꾸러기지만 얘네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맨날 괴롭히는 존재였다가 어느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희생이라기보다 약간 도움을 줌으로 해서 말썽꾸러기지만 마음 따뜻한 어떤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작업이었고, 이번에 비닐 장갑 엄청 겁쟁이. 그래서 얘가 어떻게 용기를 내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거에서 각 캐릭터들마다 뭐 때밀이 장갑도 있고 고무 장갑도 있고 주방 장갑도 있고 10가지 장갑이 있는데 걔네들이 다 지금 캐릭터가 달라요. 되게 많이 웃고 계세요. 요 시리즈를 기획하시면서 그 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네. 진짜 다 캐릭터가 달라서 네네.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하실 때 어떤 게 딱 떠올랐냐면 와, 그 시리즈에 주제가 있잖아요.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목도 용기를 집어넣을 생각, 용기를 내 비닐 장갑 이런 뭐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쌍둥이 장갑 같은 경우는 네.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목이 그때 잘했어 쌍둥이 장갑으로 했는데 약간 출판사에서도 이제 두 번째 책을 내려다 보니까 제목이 약간 구체적이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독자들이 이게 어떤 책인지를 몰라서 선택을 많이 못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책부터는 좀 구체화시키자 제목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집어넣는 쪽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서 어떤 것들이 쭉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아까 네. 우리 슈퍼 거북하고 토끼에서 그러니까 이미 제목이 다 있다. 네. 얘네는. 안 그래요? 진짜 맞아요.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럼 제목을 선정할 때 우리 유 작가님은 어디에 더 관심을 두고 아니면 내가 방점을 찍는다 그럴까?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때까지는 제목을 짓는데 이렇게 크게 뭐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지 하는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거북토끼를 제외하고는 의리의리한 계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어적인 뜻으로 재밌게 지은 거고, 밴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브레멘 음악대니까 현대식으로 해서 밴드 브레멘 이렇게 했던 거. 근데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장갑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엄청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키워드의 단어들을 선택해서 그거를 아주 다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줄 것인가. 되게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외람 때인데 그러면 네. 그 결혼하신 지 좀 되셨고 그런데 자제분이 네, 저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 근데 이제 아이는 뭐 계획한 건 아니지만 생기지 않아서 지금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에 대한 어떤 마음들이 좀 남다르긴 하겠어요. 근데 만약에 아이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성격이거나 그랬다면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런 마음은 그닥 크지 않았고, 지금은 좀 편안해진 상태예요. 근데 한때 입양에 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입양기관에 문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입양에 대해서. 근데 직접 문의까지 네, 제가 했구나.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하면 입양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경제적인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좀 실망을 했다고 그래야 되나? 좀 단념을 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일단 재산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양 부모, 엄마, 아빠 중에서 엄마는 반드시 전업주부여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저희는 어땠냐면, 저희 남편은 뭐 직장에 다니긴 했지만 뭐 주로 제 수입이 이렇게 더 많았고, 제 수입은 프리랜서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였고, 그리고 이제 강연을 하러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제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좀 그리고 반항 심리도 있어가지고, 아니 요즘에 시대가 어떤데 아빠가 집에서 애를 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그래서 기분도 좀 나쁘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이제 끊었는데, 그 뒤로 이제 입양에 대해서 별로 좀 시큰둥해졌어요. 저희가 재산도 많지 않은 데다가 제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그러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요즘 이제 정인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 부부가 저럴 줄 알았다고, 그 입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항상 경제적인 것, 이런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거에 달려 있다 보니까 저런 일이 터진 거라서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어요. 요즘 좀 남다르시겠어요. 그게
학대에 맞춰진다라고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저는 그 학대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앞단에 일단 입양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과 네. 인식이 개선이 돼야죠. 제가 요새 행복한 육아라는 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마스터들을 키워요.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인바이러먼트 중요해요. 아이를 양육하는 인바이러먼트. 근데 그 인바이러먼트가 눈에 보이는 인바이러먼트만은 아니라는 거죠. 34평 아파트, 42평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는데, 차가 뭔 소용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정서적 환경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유설아 작가님처럼 이렇게 마음 예쁘고 넓은, 약간은 아까 표현대로 쫄보지만, 네. 근데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를 정말 애지중지 키울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못 보신 거잖아. 그쪽에서. 예. 뭐 제가 뭐 이렇게 아이가 만약에 입양이 제대로 할 수 있어서 했다면 뭐 얼마나 잘 키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실을 안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러면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다고 해외 입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모순적인 것 같고 이거는 확실히 뭔가 좀 대폭적인 이런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강연 다니면서 그 선생님들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강연 주제가 뭔가요? 강연 제목을 정해주세요. 근데 너무 어려운 뭐라고 정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를 딱 정해놨어요. 나답게 살기. 아, 나답게 살기.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 두 책을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해보고 싶거나 생각해보고 싶다면 나답게 산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각자 정의를 내려보시는 게 재밌지 않을까? 나답게 산다. 예.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예요. 네. 그래서 항상 대상을 누구를 놓고 강의를 해도 그리고 주제를 놓고 강의해도 결론적으로는 나은 거야. 그렇죠. 육아를 해도 애들하고 니들 관계가 아니라 너하고 너의 관계다. 내가 바로 서면 애들하고의 관계가 바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 결론적으로는 나은 거야.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두 책을 통해서 작가님 말씀하시고 싶은 그 나답게 산다라는 그거하고 정말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면 유 작가님은 나답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신 적 많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하면서 약간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건 지금 딱 이렇게 약간 정리가 돼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나답게 산다는 건 쫄보고 눈치꾸러기지만 그냥 하고 싶은 거를 계속 한다. 그러니까 욕먹어도 어쩔 수 없어. 막 그래, 뭐 어떡할 거야. 나 욕해도 상관없어. 뭐 이런 거. 예.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굳은 살처럼 약간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한 권, 두 권, 세 권 이렇게 내면서 약간 뻔뻔해지는 것. 맨 처음에 두 번째 책 의리의리한 계집 내고 나서 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는데 엄청 악플을 다신 거예요. 뭐라고 다셨냐면 이 책을 절대 사지 않을 거야. 이것은 아이들에게 복수와 배금주의를 가르치는 못된 책이야. 막 이렇게 다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상처받고 네, 역시 나는 작가로서 자격이 없어 이러면서 되게 우울해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그래도 난 책이 만드는 게 좋은 걸 어떡하라고 이러면서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답게 사는 건 그런 저는 우리 유 작가님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쫄았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고 올라오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올라오는 힘이 그냥 있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널브러져 있으면요 다시 일어서지 못해요. 근데 널브러져 있다가 우리 유 작가님 좀 있다가 아니면 일어나 볼까? 이거 툴툴 털고 일어나신 거고 네. 일어나서 딱 보니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건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 가르쳐 주세요. 궁금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유 작가님 삶 속에서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저 슈퍼거북이 저였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다가 이 슈퍼거북이 어느 날 그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잘못된 거를 툭 내려놓는 힘. 그 툭 내려놓는 힘은 욕심을 막 끌어안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힘은 이거보다 이게 소중해. 그러니까 난 이걸 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여전히 이걸 끌어안겠죠. 근데 우리 유 작가님은 그걸 툭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이 슈퍼거북과 슈퍼토끼에서 잡은 거죠. 더 놀라운데요, 선생님. 왜요? 저 언제 그거를 언제 맛봤을까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 책에 단지 이 책 읽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 하고 계도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가가 그거를 이 책을 통해 나를 녹인 건데 만약에 저 슈퍼거북과 슈퍼토끼가 계속 널브러져 있었다면 이 책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까지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감 얻지 못할 책을 공감을 얻게끔 만든 그 힘이 우리한테 있나요? 작가님한테 있죠? 근데 100% 저한테 있다고는 또 못하겠어요. 또 왜 이러시죠? 편집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편집자님이 도와줄 때도 네. 뭐가 아예 없는데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책은 우리 유설아 작가님의 모든 것들이 녹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녹아있는 거 안에 이런 힘이 있어요. 이 책 처음에 만들 때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고 싶어요. 이렇게 거북이가 다시 느려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원점으로 돌아간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편집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처럼. 이게 어떻게 똑같은 거냐. 이건 성장이다. 처음에 거북이가 느린 거는 태생적인 거, 선천적인 거였지만 나중에 거북이가 느린 건 선택이다. 이거는 성장이지 원점이 아니다. 그래서 편집장님이 정말 너무 최고예요. 이러면서 너무 마음 편하게 결말을 딱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존재예요. 항상 이렇게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탁 이렇게 못 벗어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저 지금 얘기하면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선명해진다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러면서도 우리 유설아 작가님 입에서 선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거예요. 슈퍼거북과 슈퍼토끼가 이전하고 다른 건 내가 선택을 한 거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받은 것과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난 그거를 내려놓은 것과는 다른 거예요. 네. 네, 그거죠. 그러니까 늘 이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저한테 상담을 오고 상담하고 나서 또 이제 막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흐트러지고 그러면서 와갖고 한다는 말이 교수님 저 상담 안 할래요. 뭐 맨날 똑같은 거. 그럼 제가 뭐라 앉아봐. 그러면서 야 너 이만큼 갔다 다시 돌아왔고 갔다 다시 돌아오고 근데 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 때문에 아프지만 네가 돌아온 이 자리는 처음은 아니야. 이만큼 성장해 있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지. 이 슈퍼 거북과 토끼가 그런 일로 막 엄한 짓을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 자기가 제자리를 찾는 이 제자리가 이때의 제자리는 아닌 거죠. 정말 나다움을 찾은 거잖아요. 아까 나다운 게 뭔가라는 걸 던지셨잖아요. 네. 그거죠. 저 그래서 유 작가님이 이런 글을 쓰신 분인데 라는 생각에 너무 존경스럽다니까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지금 뭔 소리야? 되게 마음이 좀 단단해져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단단해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고 자신 없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럼요. 약간. 예. 지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왔고요. 예. 또 지금 잠깐 자신 없고 뭐해도 어쨌든 저런 책을 내가 낸 방점은 하나 찍으신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조금 또 살다가 조금 또 내려놓고 살다가 네. 또 방점 찍고 네. 이러면서 가시는 거죠. 그 걸음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예. 저는 오히려 유 작가님하고 이런 거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심심 토크가 또 작가님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토크가 됐으면 좋겠고, 또 독자들도 몰랐던 우리 작가님의 또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라서 저는 또 여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그게 너무 또 행복한, 그걸 또 끌고 가는 이 역할도 귀한 거구나. 저도 저를 또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왜 이렇게 지그시 쳐다보세요? 아니 너무 감사하고 뭐 또 모든 이렇게 막 사실 이런 자리에 내가 나와도 되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항상 좀 부담스럽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작년에 그 한겨레 그 신문에 인터뷰가 한번 실렸었는데 그림책 작가들을 차례차례 이제 인터뷰를 해서 근데 그때 제가 받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유설아 작가는 책도 웬만큼 팔리고 그동안 작업한 것도 많은 것에 비해서 인터뷰 자료가 너무 없더라.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느냐. 근데 할 말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에 좀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그렇게 인터뷰를 많이 하고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이런 유명한 작가는 아니야. 라고 늘 생각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슈퍼 토끼까지 나오고 나니까 많이들 또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너무 어색하고 좀 약간 도망가고 싶고 지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좀 오늘 힘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즐기지 뭐. 그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희 남편이 맨날 저한테 왜 그렇게 맨날 주눅 들어 있고 뭐 그냥 즐겨 맨날 이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좀 노력해 보고 싶어졌어요. 싶어졌어요? 네. 그러면 오늘 저 잘한 걸로? 네. 이 즐기면 되는 데를 유 작가님께 이 단어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네. 오늘 모시고. 그래서 제가 득달같이 합시다 한 건데 또 흔쾌히 응해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웠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니까 저야말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는요, 여러분 아시는 불안,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내 마음이 퐁퐁퐁 뭐 이런 거, 조미자 작가님 만납니다. 그때도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올 1년을 마무리 지을 때쯤에는 우리 같이 만났던 모든 작가님들 함께요. 그때 코로나가 다 끝나가지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곳을 빌려갖고 우리 축하연 한번 여는 거. 이거 어떨까요? 우리 심심 토크뿐만 아니라 허심땅TV 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의 미모와 유설아 작가님의 이 따뜻한 마음에 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누르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